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앞두고 자국이 몇 개의 메달로 몇 위를 할 것인지 커다란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방식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각종 경제 사회 지표와 몇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메달 수와 순위를 예측하는 방법과 고려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경기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인류 화합과 평화, 친선 도모 등을 위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IOC에서는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국가별 메달과 순위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개인이나 팀 간의 경쟁이지 국가 간 경쟁이 아니므로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국가별 순위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문화와 인종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고 우정과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 등으로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를 실현하자는 올림픽 정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은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참가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국가 간 경쟁이 과열되고 총성 없는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들은 몇 개의 메달로 몇 위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가 간 메달과 순위 경쟁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국가 간 경쟁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애국심과 정체성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국가 간 메달과 순위는 IOC 주장과 상관없이 많은 곳에서 예측하기도 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지표를 이용해서 국가 간 메달과 순위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국가 간 획득 가능한 메달 수에 관한 연구는 이미 1972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도널드 볼 교수가 올림픽 경쟁, 국가의 성공과 구조적 관계라는 논문에서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선수나 국가 간 경쟁을 하지 않고 순수한 친선 경기만 목적으로 한다면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올림픽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메달을 예측할 때 이용하는 경제 지표들과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건입니다.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국가 간 메달 수와 순위는 경제 사회 지표와 몇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예측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72년 볼 교수는 지리적, 경제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소 등을 이용해서 분석했습니다. 볼 교수는 올림픽에서 보다 많은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우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동종의 인구가 많아야 하며 문맹률, 현대화와 서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해야 하며 강력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볼 교수는 1970년대에 소련, 동독 등 공산 국가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중시하고 엘리트 선수들을 집중 육성했기 때문에 많은 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그 후 일부 스포츠 경제학자들이 국가별 인구, GDP와 1인당 GDP, 개방화와 자유화, 수출 구조 등을 이용해서 국가 간 획득 가능한 메달 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인력이 많으며 많은 종목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GDP와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많은 비용을 들여 선수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개방화와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국가가 수출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성장시켜서
보다 많은 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국가의 수출 구조가 다양할수록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해서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낮은 실업률, 성평등, 기대 수명 등도 메달 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들은 다른 올림픽 경기 대회 때보다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이를 개최국의 이점,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84년 LA 올림픽에서 모두 19개의 메달을 따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88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 12개로 4위, 전체 메달 33개로 6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개최한 스페인은 금메달 13개로 6위, 전체 22개의 메달로 10위. 2000년 시드니에서 호주는 금메달 16개, 전체 메달 58개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2016년 리우에서 브라질은 금메달 7개, 전체 메달 19개로 13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개최한 일본은 금메달 27개로 3위, 전체 메달 58개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다른 올림픽 대회 때보다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개최 국가의 이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한 국가, 또 지난번에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한다고 주장됩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19개의 메달로 13위를 한 브라질은 2020년 도쿄에서 21개의 메달을 획득해서 1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올림픽 개최지와 인접한 국가와 같은 대륙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주장됩니다. 넷째, 소련, 중국,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더 많은 메달을 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대표 선수를 위한 전문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이고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점을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일 겁니다. 중국은 84년 LA 올림픽에 처음 참가해서 32개의 메달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모두 63개의 메달로 소련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2008년 북경 올림픽에서 금메달 48개로 1위, 전체 메달 100개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후부터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짧은 기간에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위한 훈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종목별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국가가 올림픽에서 더 많은 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에 종목별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나라가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 메달 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51개의 메달로 4위를 차지한 이후 계속해서 4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38개의 메달로 6위를, 또 리우에서는 7위, 도쿄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도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제 사회 지표를 이용해서 국가별 메달 수를 예측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예외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는 많지만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성적이 아주 저조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은 인구가 많지만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성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2024년 기준 인도의 인구는 14억 4천만 명으로 세계 1위, 인도네시아는 2억 8천만 명으로 4위, 파키스탄은 2억 4천5백만 명으로 5위입니다. 하지만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인도는 2개의 메달로 67위, 인도네시아는 3개의 메달로 46위를 했습니다. 둘째,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GDP 규모는 크지만 올림픽 경기대회 성적이 저조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 GDP 규모는 인도가 4조 1천억 달러로 세계 5위, 인도네시아가 1조 5천억 달러로 세계 16위, 파키스탄은 1조 1,100억 달러로 26위입니다. 그런데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인도는 7개의 메달로 48위, 인도네시아는 5개의 메달로 55위, 파키스탄은 메달을 하나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인구가 많고 GDP 규모가 크다고 해서 올림픽 경기대회에서 반드시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셋째, 1인당 GDP는 높으나 인구가 아주 적은 소규모 국가들입니다. 1인당 GDP가 14만 달러인 룩셈부르크, 11만 달러인 아일랜드, 9만 달러인 싱가포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1인당 GDP는 높지만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가 적어 많은 메달을 획득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2016년 리우에서 싱가포르는 금메달 1개로 54위, 아일랜드는 은메달 2개로 6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아일랜드는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 등 모두 4개의 메달로 39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예외 현상으로 간주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구 규모와 GDP, 1인당 GDP 등과 같은 경제 지표가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과 관계가 거의 없는 나라들도 있다는 겁니다. 넷째, 경제사회 지표가 아무리 양호하더라도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럽거나 전쟁 중인 국가들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올림픽에 참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파리올림픽에는 소련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 등은 전쟁 상태로 올림픽에 참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소련과 벨라루스는 소수의 선수들이 중립국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파리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해서 우수한 성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경제 실정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거나 IMF 등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는 국가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예외로 간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초로 국가별로 획득한 메달 수를 고려하고 국가별 참가 선수 수, 국제 경기대회에서 성적 등을 고려하면 국가별 메달과 순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복잡하게 보여도 실제로 해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계량 기법을 동원하면 더욱 정교해집니다. 더 간단한 방법은 이용 가능한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AI에게 물어봐도 될 겁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들이 획득 가능한 메달 수와 순위를 예측하는 방법과 고려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